이 시커먼 양잿물 같은 걸 어떻게 팔어? 이게 처음에는 좀 쓰고 이상해도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면 자꾸 이것만 생각난다니까 그러네. 좋은 아침. 전 세계인의 아침 풍경을 바꾼 음료, 커피. 커피에 함유된 탄소화합물 카페인은 인류에게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고대 시대부터 카페인이 함유된 식물들은 각광을 받아왔다. 아시아의 차, 신들의 음료라 불렸던 카카오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커피까지 카페인은 인류의 정신을 홀리고 있다. 그중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시작해 이슬람을 거쳐 17세기경 유럽에 상륙했다. 당시 아침 식탁에 자주 올랐던 포도주는 단숨에 커피에게 그 자리를 뺏겼다. 커피 문화는 18세기 프랑스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볼테르, 디드로,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토론했다. 커피는 생각을 교류하는 지성의 음료에서 마음을 나누는 감성의 음료로까지 은은하게 번져갔다.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낙원에 빗댄 철학자 루소. 그렇게 커피와 카페, 계몽주의는 중독처럼 퍼져나갔다. 중독성 강한 탄소화합물인 니코틴과 에탄올도 인류 최고의 친구로 다가와 적으로 변모했다. 끊임없이 쾌락을 갈망하는 인류의 숨겨진 얼굴. 거기엔 탄소가 자리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 커피가요, 단순히 맛과 향 때문도 뭐 그걸 즐기시는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누군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일상에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커피를 이렇게 즐기는 문화가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카페라는 말도 불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카페 그러면은 이게 불어로 슈커, 그러니까 설탕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법은 보면은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각설탕 하나를 적셔서 이렇게 먹는 게 에스프레소를 이제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이 설탕에 대한 또 커피 경작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본의 아니게 옹호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즐기는 기호식품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도 그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있게 한 어떤 계몽주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커피나 설탕에 대한 그 달콤한 유혹 이런 걸로 인해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를 그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1789년에 이 커피가 이제 그때 꽤나 보급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지금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지만 그때는 루브르 궁이었죠. 궁 근처에 저 카페 드 푸아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 까미유 데물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지식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저 더 이상 카페에 앉아 있지 말고 카페를 벗어나서 혁명을 하자. 뭐 커피를 잔뜩 마신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 힘을 내게 된 거는 1686년에 파리에 생긴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넘었죠. 그 이름이 르 프로코프라는 카페인데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루이 16세를 살릴 거냐 말 거냐. 혁명은 이미 했고 그거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그 당시 혁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로하고 당통하고 마라 이 세 사람이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사용을 시키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결정이 내려진 그런 유서 깊은 카페도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어떤 역사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커피가 있었네요. 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모형 교수님이 갖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커피보다 더 인류 문화에 영향을 많이 준 게 뭘 것 같습니까? 사실은 술이죠. 술은 정말 언제부터 마셨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같이 쭉 같이 해왔던 그 음식이랄까요? 기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라고 하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게 그 에탄올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뭘 닮았나요? 강아지를 닮은. 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합니다. 아, 요거는 메탄올이라고 그럽니다. 요건 모양이 좀 괴기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이건 아주 맹독성 물질입니다. 이 에탄올하고 메탄올의 차이가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물질은 아닙니다. 이게 WHO에 의하면은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요. 아, 알코올이요? 술이요? 술도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에탄올도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개의치 않죠. 그냥 드시죠. 그런데 다른 물질이 또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겁을 내세요. 여기 저 담배 니코틴에 대해서는 책에 보면 이제 매력적인 사기꾼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게 알칼로이드라는 그런 그 질소 원자가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끊는 게 이제 정신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육체적인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뭐 오늘 끊겠다 해가지고 쉽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거 분명히 아니라서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예, 담배는 안 좋습니다. 네.